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선택을 하든 저것을 선택을 하든 결국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수록 작은 후회를 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고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것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누구나 후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다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산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젊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바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딱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퇴근 후에 뭘 할지, 이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리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는 지쳐서 바로 잠들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보다가 시간을 보내죠. 이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자,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자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주말까지 일하고 가족과의 약속도 뒤로 미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바빠서라는 핑계로 거절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삶은 뒤로 미루고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를 위한 적당한 소비와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을 사서 읽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색깔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짜 꿈과 욕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여기 남겨두고 가야 하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온 순간들, 경험들, 추억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조언은 너무 일만 하며 살지 말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직장에서의 경쟁, 생활비 부담, 사회적 압박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일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일을 통해 성취감도 얻고 경제적 안정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요.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 정작 가족과의 추억은 별로 없고 친구들과는 연락도 끊어지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들 운동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항상 회사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했나 싶다. 아이들은 다 컸고 그때 함께 했던 추억은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휴가는 꼭 써야 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서 꾸준히 해야 하고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삶이 너무 메마르게 돼요. 가끔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공연을 보고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건강에 대한 투자는 아끼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가장 소중한 게 건강이에요.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괜찮다,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무시하고 나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이 더 중요해져요. 그런데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이런 관계들이 소홀해지기 쉬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간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짜 욕망과 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면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는 만족감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길 것이에요. 이거 듣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고생하세요.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 있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와요. 과거의 실수들,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의 공허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즐겨야 할 친구라고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독서를 추천해요. 책을 읽는 시간은 저자와의 깊은 대화 같아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오히려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좋은 책을 읽으면 마치 현명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늦게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책 속의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글쓰기예요.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산책이에요.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생각도 정리가 잘 돼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시간은 그 자체로 힐링이 돼요. 네 번째는 음악이에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외로움을 위로해줘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그냥 음악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이에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시에 소소한 일상에 활력을 줘요.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요. 여섯 번째는 사우나나 마사지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활동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특히 혼자 사우나에 가서 조용히 땀을 흘리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고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사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늙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나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고전 작품 리어 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리어 왕은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첫 번째는 생전 재산 증여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서 자신은 무력해졌죠. 두 번째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화를 자주 냈어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만 했죠. 이런 리어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쉬운데 이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죠.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정신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자신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법을 익혀야 해요.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기며 살아야 할 친구예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인생의 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떠날 때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는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이 1막이었다면 지금부터는 2막인 거죠. 2막에서는 1막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삶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2막 살롱에서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2가지 조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